배출량 전체를 보면 4년 동안 2.3% 배출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실가스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포스코입니다. 철강회사죠. 포스코가 우리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정도 차지하는 걸로 드러났어요. 지난 19일에 기후변화센터에서 환경 데이터 플랫폼을 오픈을 했는데요. 거기에 500개의 상장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5개의 환경 데이터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번 봤더니요. 우리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2,760만 톤 정도인데 포스코가 얼마를 배출하냐면 약 7,200만 톤을 배출을 하고 있어요. 전체의 10%를 차지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럼 나머지 기업들은 어디냐? 현대제철, 삼성전자, LG화학, 지역난방공사, 롯데케미칼, SK하이닉스, 고려아연, 한전 KPS, 한화케미칼이 12위권 안에 들었는데요. 사실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되게 어려웠어요.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지속가능 보고서를 본다든지 아니면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이라는 곳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기업별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해도 전체가 아니라 사업장별로 쭉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기업은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기업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이제 비교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비교를 좀 할 수 있는 점이 상당히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출하는 곳이 이제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봤더니 한 7%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7% 공개한 기업들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1억 7천만 톤인데 이번에 500개 기업들을 한번 쭉 봤더니 1억 6천만 톤 정도였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커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110개 정도만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장 기업이 한 2,200개가 넘는데 조금밖에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기후변화센터가 이번에 공개한 500개 상장 기업들 온실가스 총량이 한 1억 6천만 톤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상위 5개의 기업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포스코 한 기업이 이곳의 45%를 차지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온실가스 배출 상위 기업들이 얼마나 감축하는지가 우리 국가 전체적인 감축량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회사이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요. 매출액이 늘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줄이지 않는 한 말이죠. 또 흥미로운 지점은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 상위량을 봤더니 포스코가 1위가 아닌 거예요.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니까 한전 KPS와 지역난방공사가 1, 2위를 차지했어요. 이곳들은 사실은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를 훨씬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포스코, 그 다음이 카프로, 현대제철 이런 식으로 5위까지 차지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저희가 알아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상장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1위 포스코와 2위 현대제철 사이에는 빠져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상장 기업은 아닌데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요.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이런 발전사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2억 톤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전체가 아까 7억 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가 배출하는 것이 한 2억 톤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군은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포스코나 LG화학이나 롯데화학 같은 소재 기업이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하드웨어나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이 많고요. 배출량 전체를 보면 4년 동안 2.3% 배출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 실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2050 넷제로를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요원한 문제잖아요. 사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이 되게 중요한 이슈인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데이터로 보니까 확 와닿는 것 같은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TCFD를 적용해서 기후공시를 이제 의무화할 방침을 정했고 뉴질랜드도 기후공시 의무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빨리는 아니겠지만 점점 그런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재무 정보에 대한 공시 압박이 자꾸 세지고 있거든요. 사실 지배구조 보고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의무화가 아니었다가 이제 공시 의무화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언제나 닥칠 거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사실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닥쳐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온실가스 배출량만 사실 오늘은 봤는데 에너지 사용량, 그 다음에 미세먼지 배출량 이 두 곳 여기에서도 포스코가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물 재활용 이런 나머지 데이터에 대한 것도 임팩트원에 보면 기사가 나와 있고 기후변화 센터 플랫폼에 보면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끝내기 전에 한마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500개 기업 중에서 5가지 환경 데이터를 하나도 공개하는 기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바로 311개 기업, 무려 62%나 해당됐습니다. 저도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반면에 5개를 다 공개한 기업은 89개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이든 이제 소비자든 시민단체든 정부든 언론이든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떤 데이터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업들의 데이터를 기업이 공개하지 않으면, 아니면 정부가 기업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자료를 사실 비교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오픈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걸 계기로 데이터를 많이 오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